자, 지난번 UBS 영상에서는 8월 30일을 역대급 공매도 물량의 배후엔 UBS가 있었다라고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9월 12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꽤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8월 31일자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매도 잔고 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갑자기 2배가량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였을까 했더니 UBS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9월 12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공매도 잔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총 9거래일 동안 공매도 잔고 금액은 약 2,600억 원 정도 가량 빠졌고, 그와 동시에 반대로 비중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줄었으니까 비중 또한 줄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비중은 시총에다가 분모를 놓고 분자에는 공매도 잔고 금액을 놓고 나누는 건데, 즉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 비중이라는 건 전체 시총 대비 공매도가 차지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히려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는 투입된 공매도 하방 압력 대비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과도한 공포감을 느껴서 패닉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UBSG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에 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전체 물량 대비해서 0.5%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며 1238억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근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종가에 8278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JP모건은 88,856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추론을 했었는데, UBS가 8월 30일 날 왜 들어왔을까에 대한 추론을 했을 때 무작정 하방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롱숏을 잡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합리적 가격까지 빠지게 하는 것인가 로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두 번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일단 FTSE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는 이미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이용할 겁니다. 다만 이걸 언론에서는 많이 보여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이번 FTSE 추정 자금은 9월 1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 영업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 1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현재 시간 4시 4분이니까 불과 34분 전에 효력이 발생을 했고요. 이 말은 즉슨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황상 보면 8월 31일 날 역대급 공매도를 쏟아냈고, 그 이후로 그들은 공매도 잔고 금액을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8월 31일 날 보여줬던 공포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나오고 나서 많은 비관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금 분위기가 와해되는 듯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발 찌라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량은 줄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5.1에서 5.84로. 그러던 와중에 하필이면 오늘 UBS가 매수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미뤄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UBS의 심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얘는 에코프로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몇 주를 보유했고 평단이 얼마고 얼마나 수익 중이고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보유를 했고 수익 중이었다면 해칭 차원에서 공매도를 쳐서 눌렀고, 이후로 어차피 FTSE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MSCI는 9월 1일부터 이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UBS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대까지 누르고 스케줄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스케줄 매매라는 건 어차피 9월 18일 날 들어올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까지 우리는 굳이 주가 띄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MSCI든 FTSE든 이걸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자금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투자자들을 보면요, MSCI나 FTS에서 인정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직접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기업은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1차 필터를 걸친 MSCI와 FTS에 포함된 기업들 선에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조 규모, 2조 규모, 요것 이상으로 추정하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연초부터 봐왔었던 엄청난 슈팅들 있죠. 숏 스퀴즈 나오면서 주가가 뻥뻥 뛰는 거. 이러한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청산을 당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공매도를 쳤고 무리하게 쳤고 담보 비율이 깨지면서 강제 상환을 하거나 버틸 수 있는 손익비를 넘어선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슈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단단한 아래 지지선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FTSE와 MSCI에 포함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효과이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FTSE든 MSCI든 인덱스에 포함시켰을 때 계획되어 있는 비율까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서 주가가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또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들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비대해지게 되면 그만큼을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9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오는 수급들, 이게 MSCI랑 같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었고 FTSE는 이제 9월 18일부터 들어올 텐데 밀물 썰물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를 좀 지켜주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결국 공매도의 목적은 빌려서 선 매도를 치고 후에 싸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를 쳐도 주가가 빠지지 않게 된다면 본인들의 손익비가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5%를 내고 빌려와서 공매도를 쳤는데 오히려 주가가 5% 올라버리면 그들은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렇게 아래로 안 빠지고 공매도 수급이 지들끼리 엉키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쇼커버가 먼저 나올 수 있고 그 쇼커버로 인해서 누군가 숏 스퀴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좀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얘네가 기보유저가 아니었던 거죠. 에코프로가 아예 없었고 그래도 FTSE랑 MSCI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에 포함되기 전에 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추정을 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가격까지 누르고 9월 1일부터 이미 MSCI 추정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18일부터 FTSE 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일정에 맞춰서 눌러놓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종가에 들어온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만 하면 어찌 되었던 긍정적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만 보냐, 부정적으로 왜 안 보냐. 저는 일단 그 부정적인 가능성보다는 저 1번, 2번에서 대부분 점쳐집니다. 그리고 1번, 2번 외의 케이스는 사실 생각도 잘 안 나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추론, 1번, 2번 외에 다른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혹은 그들은 롱을 잡거나 롱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하락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럴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숏을 쳐야죠. 저는 숏 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1번과 2번 케이스 정도로 한정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UBS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읽어보니까 웁스더라고요. 31일 날 공매도 역대급 쳤지만 오늘 종가에 88,278주 매수 들어온 거는 좀 웁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